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명태균 하고 이제 그 대통령 직접 통화 녹취록 이런 게 나오면서 뭐 추가 폭로도 또 몇 개 더 이후에 나왔지만 상당히 그 전국 상황이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제가 방송마다 종편이나 YTN 뭐 연합뉴스 많이 나가서 그 방어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지금 좌파들이 막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원래 좀 먹히거든요. 오히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요런 것들이 그 상당히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면서 상당히 그 좌파들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벌써 근데 그 갤럽의 여론조사는 19%까지 지금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옛날에 물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최서원 씨 한번 학습 효과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인데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그 방송을 뭐 일주일에 한 20개 이상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시청률이 높은 프로나 저도 이제 그 상당히 그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그 명태균 녹취록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저는 악마적 녹음에, 악마적 편집에, 그 다음에 그 악마적 시기에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악마적 녹음, 악마적 편집, 그 다음에 그 악마적 시기, 지금 이게 그 하는 게요. 민주당이 일단 녹음부터요. 원래는 이제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명태균과 대통령의 통화를 누가 녹음했다,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거죠. 뭐 차량이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됐든 그걸 이용했든, 아니면 이게 진짜 누가 통화하는 걸 운전기사가 실제 그 보도대로 녹음했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걸 이용한 건, 블랙박스면 녹음한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그 녹음한 거 똑같은 이야기 방식은, 이거는 이게 명백한 저는 불법 녹음이다.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드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이런 거는 이게 원래 재판할 때는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어서 이 판사들은 털지도 못하게 하는데, 정치판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게 무분별하게 틀어서 그 녹음의 불법 이거는 이게 어디 가고 내용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불법 녹음은 분명하다. 타인 간에 대하니까. 그래서 악마적 녹음이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악마적 편집.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를 다 녹음 안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뜻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와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5월 9일 날 취임식 전에, 5월 9일이죠. 2022년. 거기 그 녹취록에만 보면 그냥 내가 이제 그 김영선이 고생도 많이 해서 김영선이 좀 시켜주라 했더니 당에서 말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은혜 잊지 않겠다고 명태균 하는 게 그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중요 부분이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게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한다.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한다. 이 중요한 부분을 이게 빼버리고 마치 이게 그 대통령이 김영선을 근데 이게 공천 시기 준 것처럼 이렇게 그 악마적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악마적 편집. 이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악마적 시기.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미 한 달 전쯤부터 이게 말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다. 근데 불법이니까 조심한 거예요. 면책특권 국감 때 털라고, 운영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들은 검증이 아니고, 이게 검증할 게 뭐 필요합니까? 검증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지. 근데 타이밍을 노리면서 계속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딱 11월 2일 장애 집회하기 직전에 운영이 국감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털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몇십 개 들고 있는데, 이걸 진짜 검증하려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게 결정적일 때마다 이재명 1심 15일 날 또 하나, 또 이게 25일 선거하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방탄 소재로 자기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딱 그럴 때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 여론이 묻힐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악마적 시기에 자기들이 하나하나게 야금야금 살라미 전술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튼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저는 공작이다. 이렇게 먼저 녹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법적으로 이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나 또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방송마다 이제 노무현 탄핵 판결문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처벌된 형사 판결문 두 개를 제가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검찰청에 전화했다 민원, 이게 그때 있었죠. 검사와의 대화할 때 검사가 이 말하니까 노무현이가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그게 검사한테 당선인 시절에 민원 전화한 거, 이것도 이게 탄핵 사유에 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법률을 어기된다. 그러니까 직무 집행이 아니잖아, 당선자는. 따라서 이게 탄핵 사유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민주당은 야, 내가 탄핵 탄자를 꺼내냐, 탄자는 꺼내냐 하는데, 야, 탄핵 탄자 안 꺼내도 하야할 때 하자 꺼내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야 강제로 끌어내는 게 탄핵이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오나? 그리고 이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 그 기억도 이게 그것도 다 탄핵의 일종의 쿠데타지. 정말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당선자 시절의 직무는 탄핵하고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또 어떤 자들은 노정명이나 야, 9일날 개입했는데 10일날 공천을 받으면 결과만 보면 공무원 아니냐? 0시부터. 이런 게 무시가, 모든 법은 행위시법에 기준합니다. 행위시. 그러면 이게 공천 개입이나 이것도 이게 대통령이 행위시를 오히려 9일날 통화하는데 그러면 말대로 하면 이게 그 전에 부탁했다 봐야지. 그 전에 김영삼이 고생되는데 좀 해줘. 그 전에 했다 봐야지. 오히려 어디서 말도 안 되게 결과주의가 아니고 행위시주의입니다. 행위시주의. 그걸 기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공무원도 아닐 뿐더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는 2년 받은 것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그 100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받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판결문을 보자고요. 대통령이 그 판결문에 보면 우리 선거법에 대통령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있었잖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문에는 뭐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친박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서 2년이 나온 건데, 뭐 저는 박 대통령도 억울하다 보지만, 그러나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단순하게 대통령이 의견 표명하는 가지고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선거를 기획하면서 실행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김영삼이가 고생도 했으니까 좀 시기 주라. 공간이 뭐 누구 친한 사람, 대통령도 공간이 11명 있으면 또 대통령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삼이 고생했네? 김영삼이 좀 해줘. 이런 게 범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그만 엄청난 죄를 짓냐? 제가 이게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예비후보 떨어졌다 했잖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요. 제가 왜 나갔냐면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있잖아. 정두원 의원. 이 저보고 야, 대통령이 결정했더라. 대통령이 서종이 네 공천해라 하더라. 빨리 내려가라 합참. 이래가 제가 전세까지 얻어 내려갔다니까요. 대통령 말 믿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하지만
어느 대통령이든지 총선에 나 일체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난 무관심하니까 총선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뭐 되든 말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때 청와대 출신 몇십 명이 어떻게 공천 받습니까? 다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 1호 당원이면 당연히 내가 호불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김영선이가 제일 여론도 좋고 여성이 필요하고 또 캠프에 고생했으니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는 공천에 개입 안 했습니까? 왜 대장동 변호사 전부 다 공천 준 거는 이재명이는 공천 개입하면 괜찮고 그럼 대통령 안 됩니까? 당선자는? 법적으로는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둘 다 개입합니다. 이재명이 공천 개입했다 해도 그렇게 욕 안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공천 개입 안 했냐고, 공관에서 다 했느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고. 왜 김혜경의 비서실장이나 또 권향엽인지 이재명의 부인의 그 권향엽인지 있잖아요. 부인 사모님 때문에 부팀장인지 수행해가지고 배지 받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김영선 의원은 여론도 1위였고요. 충분히 감이 됐죠. 거기 그때 경쟁했던 사람도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봐도 당선인이 누구에 대해서 뭐 호불호나 이걸 이게 의견을 하는 게 전혀 저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이걸 또 좌파들은 막 몇 번 엮어서 야 여론조사를 이게 공짜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받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말도 안 되게 인과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치자금 아니냐. 이거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황당무계한. 자기 말라고 이게 대통령이 그런 여론조사를 명태하는데 고의로 말라 의뢰하겠습니까? 대선하면 여론조사가 너무 하루에도 몇십 개 녹아 보지도 못하는 그걸 말라 하겠습니까? 기껏 뭐 몇 번 했다면 명태교회가 접근하려고 야 강행이 보고 야 몇 개 좀 좋은 거 하나 여러분 만들어봐. 이거 내 들고 가서 접근해서 좀 이게 이용해보게. 자기가 알아서 뭐 누구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가짜 여론 조사 만들어서 들고 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걸 말라고 이게 의뢰하겠습니까? 의뢰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의연하게 운영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런 게 문제도 없는 이런 걸 마치 이게 명태균 씨가 목소리가 좀 이게 독특하고 막 사투리의 억양이 꼭 최서원 씨처럼 이게 딱 이용하기 좋거든요. 점잖은 사람이 표준 말씀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막 사투리로 네 마누라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막 이게 온갖 과장하면 들어보면 이게 딱 그 공격 소재로 이용해 먹기가 좋은 워낙 독특한 허풍적인 과장인데다가 하는 이게 말투나 모든 게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계속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 딱 들고 있다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터뜨리면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이런 그 행위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이럴수록 위기일수록 더 이제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한동훈 대표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게 앞장서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국 당이 파상 공세를 펴면서 장애 집회부터 온갖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권의 공세, 좌파들의 공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요.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최소원 때 한번 당했잖아요. 그분이 뭐 얼마나 바꿔야 되든 얼마나 개입한 게 뭐 있습니까? 기껏 승마지원 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산명동이 서일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5%까지 이래가 탄핵 당해버린 이런 게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저희부터 방송하는 저도 저부터 잘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도 전부 하나가 돼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들 좌파들이 가짜뉴스 공세를 막아내면요.
그러면 이게 11월에 선고가 되면요. 선고가 되면 이거는 정치 공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선고는 이게 법치는 딱 그냥 판결이 노가 100 이상이다. 딱 이게 금고 이상이다. 그대로 이게 딱 배지가 달아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11월 우리 좌파 우파 전면전이 벌어질 걸 저는 예상했어요. 우리가 11월 위기설 예상했잖아요. 그냥 죽지 않는다니까. 이재명이가 온갖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 방탄하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예상된 싸움이에요. 만약에 또 선고대가 형량이 많이 나오면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뭐 폭동 수준의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걸 충분히 저희가 예상했기 때문에 이 11월에 대위기, 지금 천하 대란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자들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